여기 있어도 돼, 이거 써도 돼, 이거. 아 진짜 오늘 것도 유형 5개야, 5개. 아까 전애들도 하다 보니까 유형 5개라서. 너무 많은데? 유형 5개가 어떻게 많지? 오늘 도대체 어떻게 많은 거야? 화통 확률 마지막 파트 우리 화통 단원 3개라고 했죠? 선열 조합 1단원이고 확률 2단원이고 이제 선단원이 통계인데 이 통계 부분은 우리가 좀 생소한 애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뭐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 너네가 느끼기에 뭐 생소한 애들 너무 많아가지고 좀 난이도가 올라가긴 할 텐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중학교 때 한 걸로 연결이 가능해요. 중학교 때 한 걸로. 그럼 이 조건부 확률 먼저 페이지가 48페이지를 보면은 여기 그냥 그대로 또 읽어보면 되지. 표본 공간 S에서 사건 AB,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서 부분 집합 AB 이런 말이지. 여기에서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 A가 일어나고 나서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소리인데 얘를 계산한다는 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야 돼. 이게 그냥 B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A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야. A가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 B가 일어날 확률이다. 그러면 얘네가 우리가 문제 전에 했던 걸로 다 연결 가능하다 그랬지. 야 그냥 제비 뽑기 하는 걸로 생각하면 돼. 제비 뽑기. 제비를 뽑을 건데 만약 10개 중에서 당첨이 뭐 한 4개? 라고 쳐봅시다. 당첨이 4개야. 그러면 A라는 친구가 제비를 뽑았어. 근데 얘가 당첨이 돼버렸대. 그러면 10분의 4 확률로 당첨이 된 거지.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B라는 친구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에요.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바뀌어? A가 뽑았어. 아 이것도 있겠구나. 얘네가 다시 넣냐 안 넣냐? 뭐 안 넣는다고 칩시다. 그럼 안 넣는다면은 9개 중에서 당첨이 3개로 바뀌지. 우리 자연스럽게 문제 이렇게 풀었잖아 막. 그지? 그냥 이거 자체가 조건부 확률이에요. 앞에 녀석이 뭔가 했어. 뭔가 했는데 뒤에 녀석이 영향을 받았어. 이게 조건부 확률. 그러면 조건부 확률이 아닌 녀석이 또 뭐가 있냐? 오늘도 진짜 대박 들었네. 주사위. 뭐 흔히 주사위를 내가 뭐 던질 건데 홀수눈이 나올 확률 말을 할 수 있죠. 홀수는 그냥 2분의 1이잖아. 1, 3, 5. 근데 A라는 친구가 홀수는 주사위 뽑았어. 근데 B라는 친구는 홀수눈을 뽑을 확률이 바뀌나? 안 바뀌잖아. 앞에 있는 녀석이 뭔가 했는데 뒤에 게 안 바뀌고 자기 그대로 뭔가가 진행이 된다. 그럼 이건 조건부 확률이 아니에요. 알겠니? 그냥 문제에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나와. 이게 조건부 확률 단원이라 해가지고 지금 저거 쭉 할 건데 쟤네를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간혹 가다가 낚시 문제를 그냥 이걸로 가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글을 잘 읽고 잘 판단해라. 이런 말. 앞에가 뭔가 일어났는데 뒤에가 영향을 받냐 안 받냐. 벌써부터 시동 거는 건 아니죠. 저요? 너무 안 샀는데 이번엔 진짜 너무 안 샀는데 아니 그냥 멍 때리고 있길래. 그래서 앞에가 뭔가 일어났는데 뒤에가 뭔가 영향을 받냐 안 받냐. 그러면 지금 얘는 영향을 받는 거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다. A가 일어났고 그 다음 B가 영향을 받았으면은 얘는 A가 일어났는데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로 가야 돼. A가 일어나고 B도 일어나야 돼. 같이 일어나야 돼. 같이. 그지? 그러면 얘네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은 우리 숫자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0에서 1 사이의 숫자. 근데 얘네를 뭐 전 시간에 했던 건가? 저번 주에 확률 A라고 나온 다음에는 표본 공간 S의 개수 거기에다가 A의 개수 이걸로 그냥 확률 나타낸다 그랬지? 뭐 10개 중에 3개 이런 느낌으로. 그지? 그러면 위에 있는 것도 그대로 가능하네. 전체 개수 중에서 교집합의 개수. 그러면 얘가 뭘 의미하고 있냐? 원래는 확률로 문제를 풀려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얘네가 분분수 계산으로 지워진다 치면 단순하게 얘네가 확률이 아니라 경우의 수로도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책에다 적어두세요. 얘네 책에다 안 나와 있더라고. 확률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경우의 수로도 문제를 풀 수도 있다. 그럼 너네가 확률로 뭔가 문제를 풀려고 해서 확률로 다가가도 되고 경우의 수로 문제를 뭔가 뭐 내 눈에 내가 딱 읽었는데 문제를 읽었는데
경우의 수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내 눈에 들어왔어. 그럼 경우의 수로 문제 풀어도 된다고. 상관없다고. 무조건 확률로 안 바꿔도 돼. 그러면 이제 문제 풀면서도 좀 경우의 수로 문제 푸는 경우가 있다면 그냥 그런 식으로 두 가지로 설명해 주는 거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다고 그랬지. 헷갈리는 것들은 그냥 A 교집합 B의 확률이냐 아니면 얘의 확률이냐, 이 두 가지가 많이 헷갈려. 그냥 A 교집합 B의 확률 어떤 식으로 계산되냐. 원래 집합으로 생각하라 했지만 문제 풀 때는 집합으로 자주 안 풀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A 집합, B 집합이 있고 전체 집합이라고 있을 때 A 교집합 B에 대한 확률 하면은 전체분의 요만큼 하고 갖고 오겠지. 근데 조건부 확률로 갖고 올 거면은 전체 분모에 들어가는 애가 누가 바뀌었어? 얘가 분모야. 얘가 A가 먼저 일어나는 것 자체가 분모야. 오케이? 얘네가 전제 조건 분모이면서 안에 거 하고 갖고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답이 달라진다고. 값이 달라져. 저희가 문제를 딱 읽었는데 얘네를 분모로 놔야 되는 문제인데 뭔가 자연스럽게 확률 계산하다 보니까 전체로 놔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뭔가 좀 잘못했구나 라고 해서 바꿔줘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너네 뭐 A스텝도 문제 풀겠죠. 여기 책에 보면 참고라고 해서 이 참고라는 것도 한번 읽어봐봐. 아까 설명은 다 해준 건데 여기 설명이 다 끝났는데 한번 읽어보고 쭉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오른쪽에 개념 노트 여기 중요해요. 뭐뭐 했을 때 라고 나오거든. 근데 우리 중학교 때부터 이런 경우에서 확률 문제를 풀다 보면 뭐뭐 했을 때,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거 뒤지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뭐뭐 했을 때 라고 나온다면은 조건부 확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글을 잘 읽고 앞에 거 뭐뭐 했을 때 뒤에 거가 영향을 받나 안 받나 라는 거 확인해 줘야 돼. 그거 좀 확인해 주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개념 먼저 다 하고 끝낼 거예요.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나와 있지. 근데 곱셈 정리하기 전에 우리 덧셈 정리도 있었죠. 다시 한번 덧셈 정리는 A 합 B에 대한 확률. 그럼 A 합 B라는 거는 우리 이거 기억나죠? A에 대한 확률에다가 B에 대한 확률을 더하고 겹치는 거를 빼세요 라고 나올 건데, 뭐 간혹 가다가 배만 섞건이라 해가지고 얘네가 뭐 0인 경우도 있었지. 교집합이 병집합. 그러면 곱셈 정리는 뭐를 뜻하는 거냐? 교집합에 대해서 뜻하는 거야. 교집합에 대해서. 그럼 이 교집합에 대해서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된대.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에는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다고. 똑같은데 얘네로 설명을 할 거야. 얘네로. 그래서 문제 풀 때 요 식 같은 거 많이 쓰긴 써요. 쓰긴 쓰고 너네가 만약에 뭐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해설지 같은 것도 볼 때가 있겠지. 보면은 다 식으로 써놔. 식으로 써놓는데 문제 풀 때는 우리가 식으로 자주 안 써. 뭘 식으로 써? 이거를 그냥 뭐분의 뭐네, 뭐분의 뭐네 몇 개 중에 몇 개를 하고 그냥 고르기만 한다고. 그래서 우선 개념 자체는 이 A 교집합 B를 구하는 거니까 이 분모를 그대로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라는 녀석이 먼저 일어났어. 그 다음에 곱하기 지금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할 거라고.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 그럼 결국엔 아까 제비 뽑기랑 똑같아. 어떤 A 친구가 제비를 뽑았고 거기에서 하나가 사라졌으니까 뒤에 거 확률이 바뀌었어. 어떻게? A에 인해서 B라는 확률에 뭐 경우의 수가 바뀌었어. 그래서 조건부 확률로 뒤에 거를 써놓은 거를 곱한다. 그럼 얘들이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쓴다라는 거. 그래서 식으로도 쓰는 것들이 있을 거고 문제 풀다 보면 식으로 잘 안 써요. 근데 설명을 해줄 거야.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곱셈 정리도 여기가 끝이고요. 그 다음 아래 참고라고 해서 얘들도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얘들은 문제에서 좀 잘 나와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 풀면서 한번 말해줄 예정. 문제 넘어갑시다. 먼저 289번. 289번은 그냥 여기 유형이 1번은 그냥 이거 연습하라는 소리라서 연습 그대로 쭉 할 건데 여기도 다 나와 있죠. A에 대한 확률은 0.4. 뭐 소수로 나올 수도 있고 분수로 나올 수도 있고, B에 대한 확률은 0.5. 그리고 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에 대한 확률이 0.2라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뭘 구해라?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거 그냥 보자마자
그냥 어떻게 써? 오른쪽에 있는 거 기준으로 얘가 먼저 일어난 거지. 그래서 오른쪽 놈이 먼저 일어났어. 얘를 전체 집합 자리에 넣어야 된다고. 표본 공간. 그리고 두 개가 동시에. 뭐 위에 거 두 개 동시에 쓰는 거 A 교 B로 써도 되고 B 교 A로 써도 상관없어요. 교집합은 두 개 교환 법칙 가능하니까. 그럼 나 B에 대한 확률 바로 나와 있고 A 교집합 B에 대한 확률을 내가 구해야 된다는 소리지. 그럼 얘를 구할 때 우리가 위에 거 확률의 덧셈 정리를 써놓은 이유가 있어. 얘를 딱 봐볼까? 우리 확률은 집합하고도 많이 연계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집합에 대해서는 내가 할 때 얘네 뭐라 쓸 수 있대? A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쓸 수 있지? 그제? 그러면 어떤 녀석의 여집합 걔가 0.2야. 확률의 특징이 있었지. 여섯 건에 대한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녀석의 여집합이 0.2라면 나는 A 합 B에 대한 확률은 0.8이구나를 내가 알 수 있다고. 그래놓고 우리 그냥 덧셈 정리 그대로 쓰면 되죠. 그러면 0.8인 A 합 B의 확률은 A에 대한 그냥 숫자로 뭐 그대로 써버려야겠다. A에 대한 확률 0.4, B에 대한 확률 0.5이고 빼기 내가 구하고 싶은 교집합의 확률 하고 내가 교집합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여기 0.1이네. 그래서 B에 대한 확률은 0.5, 교집합의 확률은 0.1. 그럼 이것만 이 소수점 하나 10만 곱하면 된다는 소린가? 5분의 1? 물론 여기가 다 소수로 진행되고 있어서 5분의 1이면 뭐 0.1하고도 쓸 수 있을 거긴 한데 그게 그거예요. 분수로 나오든 소수로 나오든. 그리고 289 그냥 썼으면 우리 배반 사건에 대해서 하나 볼 거라서 292번 한번 바로 해봅시다. 292번. 아마 저번 시간에 하면서 배반 사건 막 좀 잘 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배반 사건에 대한 거 특징은 두 개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라는 걸 이용하라고. 동규야. 아니 여기 단원까지가 너네가 좀 정신 놓으면서 해도 가능한 단원일 거고요. 다음 단원부터는 좀 새로운 애들 많이 나와서. 사빈아. 네? 어? 다음 다음부터 저 진짜 넣으면 안 된다고요? 다음 단원부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혹시 몇 번 하라 했는지 들었나? 네. 어. 291번. 어? 292번. 어. 저 진짜 안 썼어요. 응? 이번에 진짜 안 썼어요. 이번에 진짜 안 잤어? 네. 그냥 눈 감고 명상하고 있던 거잖아요. 네. 혹시 했나? 292번 답 나온 사람 있을 수 소율아 답 나왔니? 네? 답 나왔니? 그래요? 아마 애국까지 다 바꿔놨겠지?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나왔는데? 말 안 할래요. 네 애국까지 바꿔놨겠죠? 오른쪽에가 먼저 일어날 거래요. 그래서 얘가 분모가 돼야 돼. 비여집합의 확률. 그리고 분자에는 자기가 어떤 식으로 써도 상관없지만 A 교집합, B의 여집합 난 이렇게 쓸래요. 보통 A를 우리가 먼저 쓰니까. 그럼 얘 상태가 됐는데 야 분모는 내가 바로 알겠어. 분모 5분의 4잖아. 근데 분자를 내가 몰라. 근데 분자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힌트가 뭐가 주어져 있냐를 봤더니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이라면 원래 집합으로 잘 설명 안 한다 그랬지. 근데 우리가 이거 해주면 좋다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A라는 녀석이 있고 B라는 녀석이 여기 있대.
이게 지금 배반 사건에 대한 뭐 집합이잖아요. 그죠? 서로 소니까 A 교집합 B 여집합. 사면은 A 교집합 B 여집합이 뭘까 그러면? 요 관계에서는 A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뭐죠? 이 두 개 서로서 관계에서 뭘까요? A요. 그쵸? A라는 녀석이 있는데 B의 여집합은 어차피 B를 제외한 나머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나머지. 근데 저기 겹치는 거 여기 겹치네. 그래서 배반 사건이라고 우리가 힌트를 줬기 때문에 얘네들은 A라고 그냥 알 수 있다고. 그럼 이거 뭘 구하라는 소리인데 그냥 PA 2분의 1. 아니 소율 혹시 그럼 이렇게 나왔어? 8분의 0 나왔어? 그리고 뭐 너네 여기가 유형 1번이 연습해보세요 라고 나온 거고 그 다음부터는 글을 읽고 잘 판단해야 되는데 294번 294번도 글 쭉 잘 읽어봐야 돼. 뭐 마라톤 대회 할 건데 임의로 한 명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학생일 때 그러면 너네가 문제 풀 때 이걸 쓸 필요는 없지만 좀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마라톤에 참가한다. 난 이 사건을 A 사건이라고 좀 표시해 볼 거고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런 건 잘 안 써. 그냥 숫자만 쓰지. 그 다음에 뭐뭐 할 때 그 학생이 여학생. 그럼 여학생일 사건을 B라고 내가 해본다면 얘네가 지금 뭘 뜻하는 거냐? 마라톤에 참가할 때 여학생이어야 돼. 이것도 우리가 구분을 먼저 해봐야 돼. 이제 우리가 조건방울 단어이다 보니까 당연히 조건방울이겠구나 라고 써버리면 안 된다고. 마라톤에 참가한 녀석이면서 여학생이다 라고 해서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나 없나 확인해야 돼. 근데 표를 보니까 마라톤에 참가한 여학생도 있고 참가하지 않는 여학생도 있고 뭐 참가하는 남학생, 참가하지 않는 남학생 다 쪼개져 있지. 그래서 앞에서 일하는 녀석이 뒤에 거에 영향을 주는 녀석이야. 그래서 조건부합률로 풀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라는 소리네. A가 있고 A가 일어날 때 B에 대한 확률 하라는 소리죠.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쓴다고? 오른쪽 거 먼저 될 거야. PA 그리고 두 개 교집합하고 쓴다 그랬지. A 교비의 확률. 그럼 PA 야 PA는 바로 너무 단순하지 않냐? 마라톤에 참가한 학생일 확률 이 말이잖아. 전체가 34명. 얘네는 34명 중에서 마라톤에 참가한다는 19명이에요. 19명. 그지? 그래 놓고 여기에서는 좀 헷갈려.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내가 쪼갤 수 있어요. 마라톤에 참가하면서 여학생인 거는 그냥 글만 읽으면 알아. 글만 읽으면 아는데 전체 사람 중에서 마라톤에 참가하고 여학생이 7명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마라톤에 참가한 19명 중에 7명인지 이건 내가 구분 잘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교집합이잖아요. 교집합. 그래서 전체로 와야 돼. 왜? 전체 사람 중에서 교집합이니까 전체 사람 중에서 마라톤에 참가할 거고 그 사람 중에서도 여학생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냥 참가한 사람 중에 여학생이 우리가 궁금한 게 아니야. 전체 중에서 마라톤에 참가하면서도 그거 중에서도 여학생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러면 얘네를 지금 내가 확률로 문제를 푼 거거든. 근데 오히려 이런 문제는 경우의 수가 더 편할 수도 있어. 어떻게 경우의 수도 그냥 한다 그랬잖아. 그냥 글 쭉 읽어봐. 마라톤에 참가하는 사람 몇 명이야? 19명이야. 마라톤에 참가하고 여학생이 몇 명이야? 7명이야. 또 가능하다고. 오케이? 여기서는 33만 약분하면 된다는 소리고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었죠. 헷갈리니까. 근데 단순하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로 가버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곱셈 정리로 넘어갑시다. 297번. 전체 인원이 25, 여자가 11명. 지원아 보고 있냐? 전체가 25, 여자가 11명.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14명이다.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생각이 들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사전답사를 갈 2명의 회원을 뽑는다. 근데 한 사람씩 차례대로 뽑을 때 뽑힌 2사람이 모두 남자일 확률. 그럼 여기서도 내가 좀 케이스를 나눠야 되긴 하는데 곱셈 정리는 여기서 똑같긴 해요. 뭐 첫 번째를 남자를 뽑을 거다. 두 번째 뽑는 애들도 남자를 뽑을 거다라고 해서 여기 사건 A와 여기 사건 B 해가지고 결국에는 또 A가 먼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소리긴 한데 야, 우리 중학교 때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 그럼 중학교 때 문제 어떻게 풀었을게? 어떻게 풀었냐면 전체 25명 중에서도 남자를 뽑을 거래. 그 확률이 뭐야? 25분의 14 확률로 남자를 뽑았어요. 그죠? 근데 그래 놓고 한 명이 뽑혔으니까 두 번째에도 남자를 뽑을 확률이 어떻게 되냐 이런 말이잖아. 한 명이 줄었어. 24명 중에서 14명에서도 한 명이 줄었네. 13 하면 끝이야. 그럼 이게 어떻게 지금 표현이 된 건지 사건 A하고 사건 B라고 그랬죠. 그럼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얘가 지금 PA야. 그리고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 지금 이거라고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결국 내가 뭐 구했어? P의 A 교 B를 구한 거야. 이해되니? 이 아래 거 파란색으로 쓴 거 우리 문제 풀 때 이거 안 쓴다고. 안 쓸 건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줄 거야. 이렇게 일어나고 뒤에 거가 영향을 받을 거니까 뒤에 거 일어나고로 갈 건데 우리 중학교 때 하던 대로 그냥 해도 된다고. 상관없다고. 알겠죠? 저 계산만 하세요. 그러면 297을 했으면 299 한번 해봐. 297 다 한 사람 299. 동규야. 아우 잘 잔다. 앞뒤로 참 잘 잔다. 살짝 그래. 아 나 진짜 이거 영상 언젠가 안 찍는 날이 있으면 앞에다가 달아놓을게요. 초상권 뭐라 하시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한 번 하고 바로 지우는 걸로 여기다가 달아놓고 여기서 찍어놔야 돼. 이 타임레스 돌려놓으면 되잖아. 이게 얼마나 눈을 감고 있는가. 했어? 그냥 무섭게 쳐다보지 말고 이쁜 눈 뜨라고. 이쁜 눈. 그 사람 죽일 듯한 눈 뜨지 말고. 아마 299 같은 것도 문제가 단순해서 빨리빨리 할 만한데 저희가 생각 잘 해봐야 돼. 여기도 문제 쭉 읽어봅시다. 자, 이 문제는 다 읽어봤겠죠? 이 문제 읽어봤을 때 A, B, 그러니까 A는 뭐 저렇게 있고 B도 저렇게 있다. 그러면 A, B 두 개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거야. 그래놓고 펜 하나 꺼낼 건데 그 펜이 B에 들어있는 파란 펜일 확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구분 먼저 해야 된다 그랬어. 뭐뭐 했을 때 라고 나왔어. 임의로 하나를 택해 가지고 펜 하나를 꺼낼 거야. 꺼낼 건데 여기에서 야, 펜 하나 꺼낸다고 뒤에 파란색이 뭐 비필통에 들어있는 파란색이 확률에 영향을 받나? 이건 영향을 받나? 네,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해서 펜을 하나 꺼낼 건데 그거 중에서 비필통에 파란색일 확률 해가지고 뒤에 그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생각해 봤을 때 얘들은 영향을 안 준다고. 왜? 여기에서는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그냥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어. 그치? 그럼 굳이 내가 확률을 쓴다면 A,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로 끝나. 그 다음에 2분의 1 확률로 B를 선택했다 치자. 그 중에서 파란색 하고 그냥 끝내면 된다고. 그러면 왜 여기 조건부 확률로 안 하냐? 어떻게 그러면 영향을 안 주는 거 알 수 있냐라고 우리가 의문점을 들을 수도 있죠. 만약에 영향을 주도록 앞에 조건이 바뀌려면은 둘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서 파란색을 꺼냈을 때라고 해야 돼.
그 중에 파란색을 꺼냈을 때 그러면 A에서 파란색을 꺼내는 얘를 내가 생각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문제가 좀 바뀌어 그러면.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라고만 끝났어. 뒤에 거 영향을 안 준다고. 그래서 얘네만 끝내면 된다라는 거. 그다음 뭐 300번 제비뽑기는 그냥 바로 문제를 봐버리죠. 오히려 제비뽑기 같은 게 문제를 많이 봐서 더 쉬우니까. 9개 제비 중에서 당첨 제비가 몇 개인지 안 나왔네. 그러면 9개 중에서 당첨이 그냥 X개 이런 말이네. 그리고 값을 순서로 하나씩 꺼낼 거예요. 값이 먼저 꺼낼 거고 을이 꺼낼 거래. 그리고 나서 을만 당첨될 확률이 18분의 5다. 을은 당첨, 값은 당첨이 아니야. 이런 말이죠. 그럼 이 상태로 내가 그대로 식만 쓰면 된다는 소리네. 그리고 뭐 꺼낸 제비는 다시 넣지 않고 라고 나왔으니까 그대로 식 씁시다. 값은 당첨이 되면 안 돼. 9개 중에서 9 빼기 X개 인 뭐 당첨이 아닌 녀석을 뽑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 곱하기 을은 9개가 아니잖아. 다시 안 넣으니까 하나 이미 뽑았죠? 8개 중에서 X개를 뽑아야 된다. 근데 걔네들은 18분의 5의 확률을 갖는다 라고 할 거고 당연히 분모 있는 거 그대로 약분 다 해버리면 71을 곱한다는 소리죠. 9 빼기 X에다가 X를 곱한 녀석은 72 곱하면 얼마 남냐? 4, 2, 20. 그래서 여기 문제 풀 때도 계속 이게 확통 문제 풀 때 시간 단축 하는 것들도 많이 알려주죠. 그냥 여기서 숫자 때려 맞추세요. 왜냐면 이 X개는 유리수가 안 나와. 막 당첨 제비가 3분의 4개 이런 거 안 나와. 안 나오고 무조건 정수로만 떨어지니까 그냥 너네가 제대로 식만 제대로 구했다면은 여기다가 숫자 대충 집어넣으면 만족하는 20이 있을 거라고. 여기서는 이제 4나 5가 나오거든요. 4나 5. 그죠? 근데 당첨 제비는 짝수개야 4 이렇게 선택하면 된다 소리지. 그 다음에 301번 301번에서는 이제 여기 유형 4번의 확률의 곱셈 정리 이 해가지고 나오는 거 먼저 아니다 문제를 하고 설명을 해줄게요. 301번 뭐 유형 4번을 이렇게 이용할 거래. 근데 이용할 건데 야, 문제 우리가 잘 읽어보다 보면 어디서 문제 많이 봤다고. 흰 거가 3개 검은 거가 4개 주머니에서 갑하고 을이 또 내가 뽑을 건데 을이 검은 거를 꺼낼 확률이래. 야, 그러면 을이 검은 거를 꺼낼 거면은 갑이란 녀석의 케이스가 두 가지 있을 거라고. 갑이 첫 번째 갑이 흰 거를 뽑고 을이 검은 거 뽑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갑이 검은 거를 뽑고 을도 검은 거를 뽑는 경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케이스 두 개 나누는 거를 지금 여기 유형 4번의 박스 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결국에는 케이스 두 개 나누는 건데 걔네가 그럼 이 케이스 나누는 걸 어떻게 생각해라.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여기가 지금 A하고 2로 나와 있죠. 요 2에 대한 확률이야. 그리고 A2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걔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되는 놈이 있을 거래. 그래서 먼저 하는 애를 봤더니 얘가 케이스가 두 개란 소리야.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P 그리고 얘가 아닌 나머지 해서 얘가 P, A 요집합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이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 이렇게 진행되는 것 두 개를 더하세요 라는 의미로 그냥 가라고. 근데 우리 식 안 쓴다니까 그냥 이대로 가. 이대로 숫자로만 써. 그러면 첫 번째 갑이 흰 거를 뽑을 거래. 7분의 3 확률로 뽑았어. 을은 검은 거를 뽑아야 된대. 그럼 하나가 줄어들었으니까 6개 중에 4개를 뽑아야 돼요. 생각 괜찮아요. 여기 대박인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 갑이 검은 거를 뽑았어. 7분의 4 확률로 뽑았어. 여기 너무 더워서 그런가? 여기 검은 거를 뽑아야 돼. 6개 중에 3개를 뽑아야 된다는 소리지. 개수가 쫄았지. 그래서 얘네 둘 계산해서 그냥 더하세요. 여기 끝이라고. 그러면 42분의 얘도 10이고 얘도 10이니까 24. 6으로 나머지냐? 6, 7에 42, 6, 4에 14. 응. 소연아 눈 이쁘겠다. 저기 쌍꺼풀 생겼어. 쌍꺼풀
여기 유형은 2개밖에 아니 아, 유형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문제를 몇 개 더 풀 건데. 304번 한번 해봐. 304번. 304번. 문제 풀려고. 문제 풀어. 스마일하고 문제 풀어. 문제 이미 다 풀었어? 네? 문제 이미 풀었어? 힘들다고요? 네. 나도 힘들어요. 몇번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304번. 지금 가리고 있어서 안 풀었을 수도 있죠. 뭔데? 아이고 먹어도 상관없어. 눈만 뜬다면야. 근데 이번에 좀 작정했거든요. 안 자려고. 완전 노력했는데. 이게 맨날 똑같은 것 같아. 저번 주 영상 한번 돌려볼까? 분명 누가 줬던 것 같은데. 저랬죠. 여기 여기 세분 있으면 스타일 있으면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3개가 하나짜리야. 와 반가워요. 나만 들은 것 같은데? 저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요? 애써 모른 척안 들어요. 304번 문제를 풀었겠죠? 아니 문제라도 읽었겠지? 한번 봐봐. 방과후 학교에 A반 20명 중에 10% 영어 신청했고요. 25명 중에서 20%가 영어를 신청했대. 그리고 A, B 두 반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뽑아 조사할 때, 그러면 여기 중에서 누구를 뽑을지 몰라. 이제 케이스가 또 2개로 나뉜다는 소리야. 내가 글을 읽어보니까 임의로 한 명을 뽑아서 조사할 때니까 A 뭐 반이 녀석이 뽑혀가지고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B 반이 뽑혀가지고 조사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 먼저 내가 확률 계산해줘야 된다. 그러면 A 반이 뽑혔다 칩시다. 걔들은 45명, 전체 45명이지. 45명 중에서 20명 확률로 45분의 20 확률로 내가 뽑아버렸어. 근데 걔들 중에서 10% 확률로 영어를 신청했대. 이런 말. 그리고 케이스 2개라 그랬지. 와, B반이 뽑힐 확률은 45분의 25 확률로 뽑혔고 20%냐? 10분의 2. 얘네만 계산을 끝이네. 이거 왜 B 플러스냐? 너무 단순하죠? 0 떼고 얘도 2, 5, 10으로 떼버리면 45분의 2, 5, 5, 45분의 7. 그리고 마지막 유형 할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조세문제 정도 305번. 지금 여기 조건부 확률 2번째라고 나와 있긴 한데 얘들도 결국에는 결이 똑같다고 문제 알아서 잘 읽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결정하라고. 그러면 305번에서도 사회인 야구팀이 있는데 이번 시즌에 A 야구장에서 전체 30%의 경기를 할 거래. A 야구장에서는 전체의 30% 10분의 3만큼, 그죠? 그래놓고 거기서의 승률은 60%래요. 얘네 승률 10분의 6 이런 말. 그리고 다른 야구장에서의 승률은 40%인데 10분의 4인데
다른 야구장에서 그러면 A가 아니라 나머지니까 그냥 A의 여집합으로 표현해 버릴게. A의 여집합에 대한 뭐 경기 수, 뭐 수는 아니지만 70%의 경기를 할 거다. 왜? A에서 30% 하니까 나머지는 70%겠지. 여기까지 되죠? 야 그럼 이 상태에서 볼 건데 문제 또 읽어봐. 이 팀이 승리하였을 때, 야 아무튼 승리를 할 거래. 그지? 아무튼 승리를 할 거니까 전체의 집합,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 뭐가 돼야겠냐? 얘네 둘을 곱하면 A장에서 승리하는 경우 100분의 18. 얘네 둘을 곱하면 요만큼에서 경기하고 승률이 이거니까 100분의 28 확률로 이길 건데 아무튼 승리를 해야 돼. 아무튼 승리한다니까 얘가 표본 공간이라는 소리야. 아무튼 승리해야 돼. 그지? 그러면 100분의 18에다가 100분의 28을 더한 거가 표본 공간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 문제 읽어보니까 그 경기장이 A 야구장이었을 확률 100분의 18이 분자가 돼야 돼. 이런 말이지. 그럼 얘네들도 그냥 분모에 있는 100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계산하세요. 이런 말이죠. 약분만 하면 되겠네. 그래서 그냥 글 잘 읽고 잘 정리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 조건부 확률 뭐 식을 써야 될까? 아니면 우리가 하던 대로 문제를 풀어야 될까? 이런 것들. 그럼 307번 한번 해보세요. 307번. 그래서 뭐 새로운 내용 추가된 게 아니니까 물론 하나 추가되긴 했죠. 근데 우리가 하던 대로 해도 되니까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했어? 얘들아 했냐? 307번 가봅시다. 307번 이제 문제 푸세요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생각만 하고 있어요. 얼마나 머릿속으로 열심히 풀었으면 그대로 기절해 버릴 거예요. A 주머니에 흰 거동이 검은 거되게 B 주머니에는 3개씩 있는데 임의로 주머니 한 개를 택하여 2개의 구슬을 동시에 택했더니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가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A 주머니에서 저 조건을 만족할 때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겠지. A 주머니에서 제가 만족하려면 결국에는 6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여기서 하나 나와야 되네. 그럼 뭐야? 흰 거 2개 중에 하나 곱하기 검은 거 4개 중에 하나 이 말이죠. 그러면 B 주머니에서 저 조건이 만족할 수도 있네. 그럼 얘들 똑같네. 6개 중에 2개 뽑을 건데 이번에는 개수가 다르니까 3개 중에 하나
세 개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다. 그러면 얘네는 내가 확률을 구하고 싶어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얘네에서 뭐 하나하나가 나왔는데 택한 주머니가 A였을 확률. 그러면 뭐뭐 했을 때 얘네를 뽑았을 때 라고 한다 했지. 얘네를 뽑았을 때 여기 뭐야? 표본 공간이야. 판단 되지? 그러면 글을 읽고 내가 판단해서 얘네가 표본 공간이구나. 그러면 여기에서는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결국에 얘네 중에서 A를 선택을 하면서 A에서 만족할 경우 내가 A에서 확률 구한 거지. 그러면 뭐 나중 가면 크게 의미는 없지만 2분의 1 확률로 A를 선택했고요. 거기에서 얘네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야. 이거 그냥 계산해버리자. 요거 30에 15, 8이고 15분의 9니까 2분의 1 곱하기 15분의 8 더하기 2분의 1 확률로 B를 선택했고 B에서 저 조건을 만족할 확률 이런 말. 그러면서 그때 A 주머니였을 확률 얘네가 그대로 분자 올라가라 이런 말이지. 2분의 1 곱하기 15분의 8. 그러면 이 2분의 1 곱하는 거를 왜 생각을 안 해도 되는지. 야 어차피 계산하다 보잖아. 2분의 1 그냥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럼 아예 없다고 처음부터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생략할 거야 라는 의미로 다가가라고. 이제 간혹 가다 보면은 이런 거 하나하나 안 써가지고 답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A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네, B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네 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면 마지막 거 하고 끝냅시다. 308번. 307하고 8이 비슷하거든? 308 한번 해봐라. 오히려 308이 더 쉬워 보여. 뭐 307은 막 6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놨는데 308은 2개잖아요. 네, 3개잖아요. 3개. 유튜브 있다니까요. 이제 힘이 풀린 상태구나. 그래서 됐어. 얘도 바로 그냥 끝내자. A 그러니까 이거 문제 있을 때 이거잖아. A, B, C가 있는데 뭐 이렇게 문양이 그려져 있대. 근데 결국에는 내가 뽑아야 되는데 뽑은 다음에 하트가 그려져 있을 때라 그랬어. 그럼 결국엔 A를 뽑았다 치자. 여기서도 똑같아. 3분의 1 확률로 A를 뽑았어. 뽑았는데 A를 뽑았으면 당연히 하트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확률은 1. 뽑았을 때 하트가 나올 때라고 했잖아. 하트가 나올 때. 그러면 B를 뽑았어. 3분의 1 확률로 B를 뽑았고 2분의 1 확률로 하트가 있겠네요. C도 3분의 1 확률로 C를 뽑아갖고 얘는 없잖아. 0이지 0.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한 것들은 이제 뭐뭐 했을 때 라는 녀석을 내가 다 확률을 구해놓은 상태인데 얘가 표본 공간 이런 말이지. 그럼 표본 공간은 뭐가 되냐?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아니잖아. 더하기 얘도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0. 너네 문제 풀 때 이거 없어도 된다는 소리긴 하죠. 그거 분의 뭐래? 비일 확률. 얘가 그대로 분자 올라가면 된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아까 전 문제랑 똑같아. 그 3분의 1이라는 녀석을 나는 제외하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어차피 약분 된다고. 근데 뭐 약분 하나 안 하나 그거는 좀 뭐 계산이 한 단계 더 하냐 안 하냐 차이라서 얘네만 계산해주면 된다는 소리죠. 그럼 이거 계산할 때 3분의 1이 없다고 쳐볼까?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칭하는 뒤에서만 봐도 대충 느껴지죠? 앞에서 봐도 느껴져요. 그래서 약분해버리면 3분의 1. 아유,